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정.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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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당신 뭐해? 마사지, 또 마사지해? 스트레칭. 컴팩트한 게 여기 딱이네. 또? 컴팩트 앤 퍼펙트. 헬스케어 로봇 팔콘. 바디 프렌드. 열기만 해 고소한 참기름 참치 Lundi, mardi, selfie, vendredi, sortie, story, story. 한 그릇 뚝딱 고소해 이젠 바로 밥참치 동안 마참 요즘 넷플 모범? 아이랑 넷플 모범?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신작이야. 포켓몬스터 넷플에 이렇게 많은 시리즈가? 트랜스포머, 영화, 애니메이션 다 있어.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요즘 넷플 모범? 9월 넷플 모범? 너의 시간 속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널 살릴 수 있을까? 도전! 살아남기 위해 뺏어라! 와일드 액션 활극 데블스 플랜 두뇌 서바이벌 레전드의 귀환 원피스 세계적인 만화가 드디어 실사로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완벽한 임플란트를 위한 책임감 하나로 무려 97.9%의 장기 생존율을 기록한 회사가 있다.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덴티움. Hello, welcome to McDonald's. May I take your order, please? 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 Quarter pounder with cheese. Royal with cheese. I haven't had a Big Mac in a long time. How many Filet-O-Fishes did you eat? That's Ryan. In Puerto Rico, a McFlurry, it's called a Señor Flurry. 2 golden menus. McDonald's. McDonald's? McDonald's. They're McDonald's. I'm McDowell's. Are you gonna order something?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1cm 간격으로 널어도 상쾌. 다운이. 최근 다수의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방검복을 구입해서 입는가 하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사람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1m 밀착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무덤가 옆에서 수상한 바위 3개가 발견됐습니다. 바위 아래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굴까지 있다는데요. 도대체 누가 바위를 옮기고 굴을 판 걸까요?
잠시 후에 미스터리 리부트에서 파헤쳐봅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먹어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 있을까요? 괜히 밤매일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제로만 먹는다. 음료도 제로. 과자도 제로. 그럼 동닭은 구도로 동닭은 콜레스테롤은 로우. 트랜스 지방이 제로. 매장에서 구도로 하세요.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돌코렉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렉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렉스.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1947 보스턴 9월 27일 극장 대개봉.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과, 헐의 차이. 과,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핫브러쉬, 핫자 브러쉬.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반려견 양육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고들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강릉의 한 주택가 인도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개 2마리가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보니 개 2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공격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상황은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난 후에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데요. 항상 산책을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개 2마리가 바로 이곳에서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온 거죠? 아직도 그날의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피해 견주. 그런 개가 이 주택가의 대로변에서 달려들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대형견이었나 있겠습니까? 보군요. 너무 손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개 2마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고로 피해견은 150바늘 이상을 꿰매었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주인은요? 주인은 없었어요. 주인이 없었고 네. 목줄도 없었고 은마개도 없었고. 가해견들은 정말 주인이 없었던 걸까요? 그냥 어디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는데 그게 문이 열려서 그 사이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거 관리 못한 그 과실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인이 있음에도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가해견주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가해견들은 진돗개 2마리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아니기 때문에 입막의 착용이 필수가 아닐 뿐더러 이 산책하던 도중이 아닌 이 집을 탈출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던 것이죠. 네. 자, 하지만 이 사고는 피해를 입은 개와 피해 견주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 피해 견주 역시 그날 이후 각종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정신적으로 제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태고, 또 우리 아이랑 산책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거를 저는 빼앗긴 거잖아요. 이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개월 전에도 인천의 공원에서 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산책 중인 2마리를 공격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 못 보겠어요. 죄송한데. 견주 입장에선 끔찍하죠. 네. 당시 피해 견주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이 2마리 중 1마리는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데요. 어떡해요. 살아남은 1마리 또한 일주일간 입원했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황. 산책을 시키던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가 말린 현희 씨. 그 역시 큰 타박상을 입었지만 몸에 남은 상처보다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욱더 크다고 하는 피해 견주입니다. 한동안 밥을 못 드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막아봤는데 그렇게 한 번에 떠났다. 다행히 살아남은 아이는 잘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이 구름이의 빈자리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사이에 강아지가 문틈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가 연락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시도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형사님 통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전달받은 게 다예요. 반려인 1,500만 시대지만 사실 이런 개물림 사고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네요. 이 개가 개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도 있었죠. 이 매년 2,000건 이상 하루에 6건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봤는데요. 큰 개 같은 거를 입막이 안 하고 그냥 풀어놓고 그러면은 내가 놀래 그냥 갑자기 조금씩 그 피해가는데, 그리고 또 무섭잖아 어떤 큰 개는. 많은 사람이라.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네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착해요. 뭐. 문제는 맹견이 아닌 견종에서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맹견 외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보호법에서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맹견 외의 개가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견주가 책임지도록 그런 규정들도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견주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답니다. 네.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거나 불안하면 그 공격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를 자기 컨트롤하에 줄 수 있도록 늘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호 관리해야 되고요. 앞으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 견주. 엄마 살려줘. 무서워. 그렇게 저한테 애원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이 개물림 사고는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피해 견이나 또 견주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일단 견주의 소홀한 관리나 인식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는 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겠고요. 네.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1m 밀착 르포에서 함께 하시죠.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서현역의 한 백화점 안에서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각종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랐던 올여름. 엎드려! 나오라고요! 엎드려라! 더! 이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흉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공포로 뒤덮인 사람들의 일상.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한 달 넘게 이어진 흉기 난동 사건.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타깃이. 그래서 그게 무섭긴 하죠. 솔직히 칼 들고 있으면 태권도 유단자나 그런 사람들도 힘들다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무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그냥 핸드폰이나 음악 들으면서 걸었다가 지금은 좀 정면을 주시하고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것 같아요. 호신용품도 하나 샀어요. 어떤 걸 구매하셨어요? 삼단봉 샀는데요. 아, 그래요?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검복이나 뭐 그런 걸 찾아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는 방검복까지 찾아서 구매하는 사람들. 온라인에서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요. 한 달 전부터 방검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상복처럼 지금 여기 입는다는데요. 입고 있는 긴팔이 방검복인데 주에 한 3, 4회 착용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창피했었는데요. 약간 이런 거를 왜 나만 입는 것 같은 약간 좀 유난 떠는 느낌도 있었고 했었는데 묻지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평소에 계속 입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죠. 흉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 나서는 사람들. 게다가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승객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나와가지고 쫓아내려가면서도 주변에 막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다들 모른대요. 황급히 대피하는 승객들 때문에 지하철역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BTS 슈가가 그 타투 보여주는 영상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한 연예인의 팬들이 질렀던 고성의 놀란 승객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오해하면서 이 같은 소동이 일어난 거죠. 7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소동이 불과 이틀 전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유독 흉기 난동 사건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 예고글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예고에서 끝났다면 또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이걸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게 진짜 예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의 장난, 치기 어린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행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예고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포가 커질 수도 있죠.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진 각종 범행 예고들. 그 시작은 서현역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최현종은 한 달 전쯤부터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썼던 걸로 확인됐는데 피의자 최원종은 범행 전 수차례 범행 방법과 장소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던 피의자 최원종. 그 후 인터넷에 올라온 범행 예고만 약 500건, 실제로 흉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예고가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심지어 서울의 한 학원가를 겨냥한 예고글까지 등장하자 수능을 앞둔 학원가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차까지 학원 앞에 상주해 있는 상황.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 날만, 예고글 나온 날만 전화 막 쏟아져서 일찍 보내달라고 그래서 1시간씩 일찍 끝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분위기가 그럼 괜찮아요? 이제 11월에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그게 더 예민한. 경찰차 있더라고요. 왜 있을까? 대치동에 흉기 난동 예고글 올라왔거든요. 아, 예전에요?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가 없나 봐요. 네네, 대치동. 여기는 시간이 좀 좋은 편이에요. 다행히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요즘 막 세큐리티 지키신 분들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요? 네, 약간 방패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원래는 없었죠. 원래 안 계셨죠.
방검복을 입은 채 학원 앞을 지키고 선 사람들. 바로 학원에서 고용한 민간 경호원들이죠. 이곳의 경호를 맡은 지도 벌써 한 달째. 학원 경호. 네네. 네, 저 여기 오래되셨어요.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 활발해지니까 저희도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일단은 탈부림이 아무래도 이렇게 심하니까 아예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가 항상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호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학원가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처음엔 저희가 황당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폭행 예고 아니면 기존에 상습 폭행을 당하셨던 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집 밖에 나가기 힘들고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한 부분인데 이제 붙어줬으면 그런 정도의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까지 경호 요청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고요.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도 계속되는 상황. 특히 강남역에서는 거의 매일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수상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흉기 같은 것을 들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는 저희가 검문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외에는 기타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쏠리는 구역을 우선으로 순찰을 돌기 시작하던 그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17기동대 박진수 경입니다. 수상한 사람이라도 만난 걸까요? 여기 우산을 2개 들고 가시고 또 이 선글라스 끼고 그러셔가지고 긴장감이 높아진 탓에 작은 낌새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고요. 이번에는 큰 가방과 우산이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혹시 가방 안에 혹시 뭔가 예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편 지하철역 내부를 수색 중인 또 다른 순찰조. CCTV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샅샅이 살피는데요. 일반 체크를 하시네요. 이 안에다 흉기를 운임해놨다가 또 그런 이상 공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흉기를 운임할 수 있는 장소는 제가 꼼꼼하게 면밀하게 항상 살피고 있어요. 높아진 불안과 삼엄한 경비로 뒤덮인 이 일상은 언제쯤 끝날까요? 범죄학에 보면 일상 활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 생활, 야간 생활에 시간이 늘어나면 범죄도 늘어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지면 날씨가 외출을 하기에 쌀쌀해지는 시점까지는 지금 이런 국면이 계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갖게 된 공포가 문제예요. 이 공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국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죠. 자치 순찰도 돌고 그리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경비업체도 동원하고 이런 종류의 노력들은 상당히 이제 뭐 잠재적 위험을 좀 더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이곳은 아직까지도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 이하로 죽는 양이 줄었다고도 하고. 반토막에서 더 나와. 반토막도 안 돼. 근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생각이 하는 게 인식이 심어져갖고 금방 안 없어져. 사람들은 그저 전처럼 안전하고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뭔가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삐뚤어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약간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인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 교화시킬 수 있게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비명 하나에 놀라지 않는 사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산속 무덤가에서 발견된 수상한 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봉우리인데 꼭대기에 있어. 돌이 지금 엄청 큰 거지 이게. 새 토막으로 돼 있는데 신비한 거예요. 원래 그 바위 밑에나 도들을 하거든요. 그거 뭐 귀신이 있는지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못 가. 경북 봉화군의 한 마을. 이곳에 있는 작은 산속에서 의문의 바위들을 발견했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2021년도에 종중 회장
선진묘를 같이 따라갔는데 산에 나오는 바위가 아니고 강에서 나오는 바위, 그런 바위가 덮여 있는 게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바위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굴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사방으로 바위돌로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 산 위에. 성묘를 하기 위해 찾은 무덤 옆에 신비한 바위굴이 있던 건데요. 제보자를 따라 산을 오르는 제작진. 우거진 수풀과 나무 사이를 지나 겨우 도착한 정상. 대체 어떤 굴이 있던 걸까? 우와, 이거예요? 무덤 바로 옆 3개의 커다란 바위들, 그리고 바위 틈으로 보이는 수상한 공간. 여기 안쪽 봐봐.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대한 바위 아래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돌벽이 보입니다. 내부 상태로 보아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하죠? 네. 도대체 이 산꼭대기에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몇 년도에 이거 무덤을 쓰셨대요? 1982년.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1982년 무덤을 만들 당시에도 있었다는 바위들. 최소 4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딱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넓이야. 성인 남성이 드나들 수 있는 너비의 입구. 그리고 바위 아래 공간을 측정해보니 세로 길이가 무려 3.6m에 달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바위 아래 이런 수상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까? 이게 뭘까요? 글쎄요. 오래된 것 같은데. 요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네. 특이하다. 이거 뭐 기도굴 아니에요? 기도굴? 그 왜 무당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데 아닌가?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나 봐요, 여기요. 뭐가요? 전 보는 사람이 우리 여기 살았었어요. 아, 이 집에? 예, 예. 실제로 산속에서 기도를 올린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커다란 바위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바위굴도 기도를 위해 만든 곳인 걸까? 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 많이 찾는다는 곳을 가봤습니다. 원래 그 바위 밑에나 신이 자연이잖아요. 바위 보고 많이 기도들을 많이 한다고. 큰 바위 아래에서 자연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쌓여져 있던 거를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야? 원래 그 자리가 먼 자리였었나 보지.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해요? 요즘에 바쁜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 지금은 이렇게 당들이 다 있거든.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 감당 누가 할 거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근엔 별도의 기도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데 누군가 기도터로 사용했을 순 있으나 기도를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닌 원래 존재했던 곳을 기도터로 사용했을 거랍니다.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마을 주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작진. 요 위에 집 파란 기와집 있잖아요. 파란 기와집? 아, 문 열고 들어가면 이쪽 구석에 보면 터널식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워져 그렇지. 여기도 그런 돌 이렇게 해가지고 밑이 떠 있어요 지금. 아, 이 밑에도 이런 게 있다고요? 예. 옛날에는 그 집 옆에 다 이런 게 있었어요. 바위굴이 있는 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빈집. 이곳에도 바위굴이 있단 건데 관리인과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끝에 가봐 끝에. 집 뒤편에 숨겨져 있다는 또 다른 바위굴의 정체. 여기 안에 봐봐. 되게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한눈에 봐도 산 정상의 바위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 굉장히 비슷해. 크기뿐만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린 내부 모습까지 닮았는데 혹시 집을 지을 때 만든 곳인 걸까? 이 집을 지을 때 저기 상태를 놔두고 집을 지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집을 짓고 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뭘로? 고려장. 고려장? 고려장터로 추측된다는 주민. 옛날에 고려장 사람 60살 넘으면 그거 갖다 엮는 거 있잖아요. 고래장은 땅을 이렇게 파갖고 예. 요 뭉치 요래 해놓은 게 있어. 요런 게 쯤에 한 게 이제 그 구멍으로 그거 여줘. 같은 거 그래 해갖고. 고려시대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산속에 버리고 오던 풍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장. 이런 잔인한 풍습이 정말 실제했던 걸까?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삼국시대 내지는 그 이후에 오래된
무덤들을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민간에서 알고 있는 그 고려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구전이 생긴 것 같은데 잘못 구전되고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죠.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발견한 사례도 없습니다. 고려장의 뜻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라는 전문가.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는 고려의 역사서를 보면 효를 행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효 사상을 중요시 여겼고 1908년 발행된 신문에선 고려장이 옛날 무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즉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려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조상들이 고려장이라 불렀다던 수상한 바위굴의 정체는 혹시 무덤을 뜻했던 건 아닐까? 이 벽체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사한 삼국시대 고분과 일치합니다. 삼국시대 무덤이 맞다는 전문가. 그리고 또 다른 고분의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요. 봉화군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산속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바위들. 우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이곳 역시 벌어진 틈 사이로 바위 아래 만들어진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사하네요.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벽면의 모습이 봉화군의 고분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석수동 석실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삼국시대 돌방 무덤과 같은 양식으로 보인다는 봉화군의 고분. 일단은 이 고분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석 자체가 크고 안에 이제 공간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석실묘가 아닌가. 5세기 말로 잡으면 1300년 전 무덤 아마 주변에도 이러한 고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고분의 특징으로 봤을 때 빈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바위굴 역시 삼국시대 고분이랍니다. 집 뒤의 고분은 기존 형태가 훼손됐지만 산 정상의 고분은 비교적 상태가 잘 보존돼 있다는 전문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탓에 보존이 잘 된 것 같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분의 주인은 왜 이런 산꼭대기에 묻히게 된 걸까? 보시면 사방이 잘 보입니다. 나무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아마 이 언덕만 우뚝 솟아 있는데 무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름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무덤보다는 훨씬 좀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 여기에 무덤을 쓰고 주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형. 당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이곳을 선택했을 거랍니다. 약 13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고분. 그런데 현재 내부는 왜 텅 비어 있는 걸까? 여기도 보시면 지금 틈이 벌어졌다는 거는 원래 여기를 막았던 돌들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무너져서 구멍이 난 겁니다. 도굴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굴이요. 원래라면 빈틈없이 막혀 있어야 할 고분. 바위 아래 공간에 시신과 함께 유물들이 묻혀 있어야지만 누군가 막았던 돌을 치웠고 내부의 유물들을 전부 도굴해 간 걸로 보인다는데요. 삼국시대의 귀한 고분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이 지역은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잡힌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표 조사만 돼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다른 유적들에 비해서 고분 유적은 조사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여러 기가 있다면 수십억 대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만약에 여기 사유지인데 중요한 유적이라서 조사를 해야 된다. 토지 소유주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낙을 안 해주시게 되면 그 조사는 하기가 어렵죠. 고분 조사엔 상당한 예산이 드는 데다 유적들이 사유지에 있을 경우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여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적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기까지 이제 바로 신경을 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진짜 이 지역의 역사를 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북 봉화군에서 발견된 이런 고분은 5개라고 하는데요. 예산이나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정식 문화재 등록은 아직 안 됐지만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 중이라고 하네요. 네, 경북 봉화군은 고구려와 신라가 접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관계를 보기 위해서라도 삼국시대 고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하루빨리 정식 문화재로 지정돼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인의 특이점 모아봤는데 과연 뭐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국인만의 놀라운 특징.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나 착각이 들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 귀중품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노 터치.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게 진짜요? 제가 찍으면 정말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다른 나라에선 보기 드문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행동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떤 특징일까요? 유럽에서는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외국인 말고 코리안을 찾아서 한국인한테 찍어달라고 해라. 한국인이 제일 잘 찍으니까. 잘 찍긴 하죠.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거든 한국인에게 부탁하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라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아니 이렇게 해봐. 조금 옆으로 해봐. 맞아요. 하트에 하트. 디렉팅 해주죠. 김치. 하트 화이팅 그리고 김치. 세개 들어가서. 정말 한국인에게 사진을 부탁하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까요?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은 두 사람. 우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사진을 부탁했는데요. 잘 나오긴 했지만 한 장만 찍어준 게 조금 아쉬운데요.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lovely day.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혹시 부탁 예.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별론데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맞아요.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로 두 사람이 서 있던 위치를 조정하더니요. 이 각도까지. 보이시나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양한 각도로 아주 쉴 새 없이 찍어주시는 이분. 와. 다시 들고. 그렇게 탄생한 사진 좀 볼까요? 배경 좋고 포즈 좋고 아주 꼼꼼히 신경 쓴 티가 확실히 나죠? 거리에 사람이 없어. 너무 더워서 사람들 다 도망가 있어. 이날 체감 온도는 무려 38도. 찐텐 더위 속에서 사진을 부탁할 사람 찾기 어렵던 그때 저 멀리서 느껴지는 남다른 여기 센스. 한국인 같은데? 급히 멈춰세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데요. 얼떨결에 붙잡혀 카메라를 건네봤습니다. 무심하게 사진을 몇 장 찍어보더니 성에 차지 않았는지 허리를 숙여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는 이 남자. 충분히 괜찮은 사진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더니 이제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 열정은 입고 있던 옷을 땀으로 흠뻑 적실 정도였는데요. 남자의 투혼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인생샷. 푸른 하늘과 한옥, 두 사람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죠? 잘 나왔어요. 좀 이렇게 원래 사진 찍는 게 좀 진심인 편이세요? 여기 또 관광지니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느낀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 밥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다는 건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넌? 아니 제가 뭘 어쨌는데요? 나 혼자 상차려서 밥을 먹고 말았지. 한국인들의 밥을 대하는 마음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진다는데 더 두면 더 불어서 정말 못 먹게 돼. 누군 딱 죽어버리고 싶은 기분인데 음식 투정이나 하고 싶으냐고. 돼지야? 혼자 많이 아니 먹어. 한국인만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걸까요? 아직은 조금 누구 만나면 약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뭐 한번 밥 먹자. 그냥 뭐 어떻게 지냈어? 오케이 뭐 우리 그냥 바이바이 하면 되는데 굳이 진짜 밥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인사로. 그러니까 밥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안부를 물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 밥과 연관된 표현이 많다는 건데요.
정말 대부분의 한국인이 일상 대화에서 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많이 하죠. 자, 한국에 살게 됐다는 각자의 한국인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안부 연락을 보낸 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봤습니다. 보실까요? 왜 지내는지 궁금. 답장한다. 밥이라도 먹자. 바로. 봐봐, 다 밥 얘기해. 답장한다. 뭐 사는 게 다들 바쁘니 시간 맞으면 레알 맛집스 가야지. 내가 가던 민정이 가오든가. 진짜 밥 먹자고 하네. 네, 다들 밥 먹자고 하네. 대부분이 밥과 관련된 말을 먼저 꺼냈는데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밥에 진심인 걸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의식주가 넉넉하지 못했지만 70년대 이후에 이제 자급자족을 이루면서 밥은 먹었냐?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건강하냐, 행복하냐 이런 인사를 대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부의 그 사람들이 약간 따뜻함? 같이 뭐 밥 먹자고 하고 케어 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 문자 보내고 밥 먹자라는 말도 해서 좀 정이 많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그 어떤 나라보다 정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네요.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 놓쳐선 안 될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힌트는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데요.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는 기다려본 것 같아요. 제가 오픈런을 처음 해봤는데 전날 밤 11시부터 기다려서 12시간 정도 웨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 뭘요? 한정된 상품을 갖기 위해 매장의 개점 시간에 맞춰 뛰어가 구매하는 것을 뜻하는 오픈런. 고가의 명품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것은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권 오픈런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오픈런 현상, 이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도 줄을 선답니다. 대체 무엇을 먹기 위한 걸까요? 빵이나 베이글, 그다음에 햄버거도 기다려봤고 파이 종류들 그런 것도 많이 기다려본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먹고 싶은 자신만의 먹힌리스트가 있죠. 하지만 이젠 오픈런, 티켓팅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요. 줄은 제가 알기로 한 700~800명 정도 서 있었다고 그러고 경찰분들 이제 통제하시고 엄청 신나 보이긴 했어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개점 당일 엄청난 관심과 함께 이어진 오픈런 행렬. 아무도 없네요.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전날 밤에요? 전날 밤부터 장장 12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 햄버거 가게 1호 고객이 될 수 있었다는 이 남자. 기념품은 물론 열렬한 환호와 함께 입장하는데요. 이 맛에 하는 그 건가요? 누구보다 먼저 햄버거 맛을 본 1호 고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죠.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달 전에 파리 여행 갔다가 이제 먹어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맛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희 오픈런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원래 잘 안 기다리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선점 효과 같은? 왜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안주거리로 얘기할 거 하나 생겼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어제 경험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오픈런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엔 개미 한 마리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오늘의 1등 손님이 된 걸까요? 지금 시간 보면 6시 53분, 7시가 안 됐는데 벌써 23팀이나 등록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찾은 사람들. 줄을 서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일부러 오픈런 생각하고 인천에서 온 거라 6시에 출발했어요. 이제 어디 가야 될지는 커피 한 잔 마실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100번째라고. 100번 얼마나 기다려? 지금은 이제 웨이팅 걸어두고 영화 보고 올 생각이. 오픈런, 이제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안전 문제 등 오픈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장 순서를 예약한 후 가게에서 알림이 오면 매장을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이건 좋네요. 네.
빠른 입장에 필요한 건 빠른 대기번호. 그 덕분에 이색 아르바이트도 생겼습니다. 눌러주는 거죠? 여기 손님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대신 해주러 온 거라서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등록해주고 이제 그만큼 수당금을 받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제는 먹기 위해서도 아닌 대기번호를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한다는 사실. 지금 12시 17분인데 보면 대기팀 232팀. 점심시간 대기자가 200명을 넘어가는데 자신의 순번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며 끝없는 기다림이 계속됩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무려 5시간의 대기 끝에 입장하는 햄버거 가게. 감격스럽기까지 한데요. 햄버거와 음료, 노릇한 감자튀김까지 해당 가게의 대표 메뉴를 주문. 겉보기에 평범한 햄버거 세트 같은데요. 긴 기다림 끝에 손안으로 들어온 황금보다 더 귀한 햄버거. 패티가 2장이나 들어있어 비교적 두툼한 두께인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드디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오픈런에 또다시 도전해볼 만한 맛일까요? 다음에 또줄 서서 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같이 먹으러 갈래? 하면은 한 번쯤 가볼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기다림 끝에 먹는 맛이 오픈런의 매력이기라도 한 걸까요? 오픈런 필수라는 유명 베이글부터 신상 맛집까지 모두 섭렵했다는 혜지 씨.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오픈런에 계속 도전하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먹으러 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웨이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거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근처에 가고 싶었던 카페도 주변에 많고 근처에 봤던 쇼룸들이나 편지샵도 많으니까 그걸 이제 먹기 전에 이제 웨이팅을 걸어두고 이제 쇼룸이나 편지샵이나 뭐 원했던 카페에서 좀 앉아서 구경했다가 알림이 오면 그때서야 밥을 먹으러 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이젠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듯한 오픈런 현상. 이게 쇼핑도 세라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맛집을 다녀오면은 남들은 못 가본 곳이고 자기가 품삯을 팔아서 갔다 온 만족감, SNS를 통해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까지 있기 때문에 오픈런 현상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먹는 것조차 리세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데요. 다 맞췄다. 무엇이든 올인하는 한국인에게 딱 맞춘 올인원 설계. GNM 올인원 이뮨 액상 종합 비타민. 고함량 액상 비타민 시대를 열다. GNM.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헤헤 혜택 빠줌. 잘 찾아오셨습니다. 진심을 다해 드리는 당신만의 품격. 최고의 소재와 최고의 기술로 당신이 원하는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차원이 다른 리바트 키친앤바스. 오픈런을 해도 먹을 수 없다면 리셀로라도 먹는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회원들이 유명 상점의 약과를 원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3만 원 정도요. 아, 저게 진짜 맛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물건이 없는 것 같으니까 희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맛있기에 구할 수도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저도 한번 먹고 싶고 뭐 주변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인기 음식 크리에이터의 추천으로 입소문을 탄 한 브랜드의 약과 상품. 그야말로 약과 대란을 일으켰는데요. 약과를 판매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선 제값에 살 수 있었지만 상품이 품절돼 구매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구매처를 통해선 도저히 약과를 구할 수 없는 상황. 오프라인 말고는 살 수 있는 데가 없네.
그렇다면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죠. 아침 일찍 약과를 사기 위해 가게로 향하는 손님들. 이곳 역시 대기번호를 받아야만 약과를 살 수 있었는데요. 1인당 몇 개? 중고거래를 막기 위해서 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약과는 금세 품절됐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명품도 집도 아닌 먹을 것을 위해 오픈런과 리셀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독특한 맛을 먹는 거를 하나의 식도락을 굉장히 인생의 가치에 높이 두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업 목적으로 리셀을 목적으로 거기가 가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사업 수요와 자기가 식도락 수요가 오픈런으로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런에 리셀까지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 민족. 하지만 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0년 동안 20대, 30대 청년의 빚은 2.5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20, 30대의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빚더미에 발목 잡힌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5,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30살 때쯤에 부채가 6,600인가? 청년 5명 중 1명은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생긴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한 청년. 제가 신용카드 연체가 있었는데요. 대포폰이랑 대포통장 사기를 당해서 제 개인정보와 그 통장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자립 준비 청년으로 홀로서기에 나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왔었던 문자 보고 있었어요. 무슨 문자예요? 그 신용정보에서 도촉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요. 이게 통신사 하나 요금이에요. 상환 지연이 되어 있고 납부하라는 문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중 채무자가 된 청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땐 그동안 모은 예금 2천만 원까지 이미 출금된 상태였죠. 연락이 계속 오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20살 사회초년생까지 많이 몰랐고 많은 지원이 필요했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의 청년 동행센터의 도움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동행센터란 서울시 복지재단이 청년들의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설립한 곳인데요. 재무와 부채 상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땡땡분의 사례이고요. 아마 수급자이고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이 갖고 있는 채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가로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빚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이 모두 다른 만큼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최근 조사된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약 8,500만 원 정도로 2001년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MZ세대의 부채가 가장 많이 나타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소 2달 만에 접수된 사례만 700건에 달하는 상황. 채무조정 제도를 겪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동행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 대리인까지 연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면책까지 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내몰리는 청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나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해진 이유가 뭘까요? 20대, 30대 초반이 빨리 많이 는 게 부동산이나 또 주식에 손을 대면서 거금을 빌려 쓰게 되면서 부채가 커진 거죠. 금융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보기에 재산을 빨리 축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초조함?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면담할 청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청년 자립 토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치고 난 청년들에게 금융 교육과 재무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의 서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6,500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센터를 방문했다는 한 청년.
할머니가 이제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잘 다니는 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이사를 하면서 일단 읽으면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이자를 받고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 병원비가 오로지 저밖에 없어가지고 카드를 처음에는 조금 쓰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 2금융권 현금융 쪽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지난달 모든 변제를 마치고 다시 꿈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요. 저 이제 조금 편해졌으니까 1억이라도 빨리 모아서 전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그 나오는 이자가 조금 불길 바라고 있어요. 청년들의 안전한 가계를 위해 동행하는 청년동행센터. 청년동행센터는 금융 취약 청년들에게 위기 예방, 위기 극복, 자립 지원까지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청년동행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루빨리 부채의 벽을 허물고 청년들이 다시 웃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바쁜 촬영, 끝없는 편집.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딩고는 가볍고 편한 르무통을 신어요. 남들처럼 쉬운 길을 가지 않는 이유. 장인들과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자연에서 살아있는 색채를 찾으며 해외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가구를 고민하는 이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의 힘을 믿으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가구. 잠들지 않는 도전. 리바트. 아직 남았는데 또 사둔 건 유세린 세럼이 처음이었어요. 고농축 앰플 세럼으로 주름 개선. 유세린이 독일 안티에이징 1위인 이유가 있어요. 유세린 6주 관리 앰플 세럼. 유세린. 또 한 번 메인스트림답게 더 뉴 소렌토. Kia, movement that inspires. 또 빠지네. 어떡하지?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미세한 떨림까지 정밀하게 지켜보고 숙면으로 인도합니다. AI 핫텐루 슬립 드림. 대한민국 엔진오일 브랜드 1위 지크. 이젠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까지 높여 주행거리를 늘려준다니 놀랍다. 지크를 만드는 회사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SK엔무브.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아이스트리.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 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한양 화로. 오늘은 절기상 이슬이 맺히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넘나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버린